그래서 소련이 핵실험에 성공한 지가 반년이 채 지나지 않아서 미국의 트루만 대통령이 1950년 1월 30일입니다. 이때 중대한 발표를 하게 됩니다. 핵무기보다 훨씬 더 강력한 슈퍼폭탄을 개발하겠다.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원자폭탄보다 더 강력한 무기를 만들 수 있겠냐고 하면서 믿질 않았어요. 하지만 그 선언 2년 뒤에 미국은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폭탄보다 700배 더 강한 700배 더 강한 700배요? 예, 700배. 그거는 거의 이제 한 나라를 아예 없애버릴 그렇죠. 수준인 거네요.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는 원자폭탄이 있을 때는 소련을 제압했다고 생각했는데 소련이 이제 원자폭탄을 만들어내니까 힘의 그 우위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더 큰, 더 센 무기를 만들어내야 되니까 이제 수소폭탄을 만들어낸 것이죠. 5, 4, 3, 2, 1, 뭐야 저게? 뭐야 이거? 뭐가 시간이 멈춘 듯이 이렇게 공중에 딱 멈춰 있는 느낌이었어. 아 구름 형태가 다르네. 진짜 무슨 스케일이 다른데요? 행성이 하나 생겼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약간 진짜 보여주기 한 느낌이 진짜 강하다. 우리가 이렇게 강력한 폭탄이 있으니 덤비면 가만 안 두겠다. 네. 위력 시위를 하는 것인데요. 그러면 이 폭탄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했는가도 살펴봐야 될 텐데 이 폭탄 실험을 했던 이게 바다에 있는 섬이거든요. 조그만 섬이거든요. 이 섬에 이제 수소폭탄을 떨어뜨려서 그 폭발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섬이 어떻게 되었는가를 보여주는 사진이 와, 있습니다. 씨. 예. 그 섬에 사는 수많은 동물들 어떡할 건데 니네. 구멍이 생겼. 구멍 생겼네. 거기 그 구멍뿐만 아니라 시커매졌어. 예, 예. 네, 다 황폐해진 것 같아요. 그러게요. 한 섬이 거의 날아갈 정도로 위력이 큰 폭탄이었고요. 이 소식을 들은 소련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소련도 질세라. 바로 한 해 뒤에 1953년 8월 12일에 세계 최초로 실험 가능한 건식 수소폭탄을 만들어내는데요. 그만해 이제. 아 너무들 하시네 정말. 소련이 또 이런 건식 수소폭탄을 만들어내니까 미국도 가만히 안 있는 거예요. 또 해요? 예. 건식 수소폭탄 캐슬 브라보를 만들게 됩니다. 이 폭탄은 너무너무 위력이 커서 미국의 핵실험 역사상 가장 강력한 15메가톤. 쉽게 말하면 그 히로시마 폭탄의 1000배입니다. 1000배. 그러니까 히로시마에 터졌던 폭탄이 1000발이 한꺼번에 터지는 위력을 발휘하게 되죠. 아까 700배였는데. 예. 폭탄이 터진 다음에 그 바다 지름이 160km 동그라미를 그리면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피폭 영향을 받았고요. 지구 반대편에 있는 곳에서도 그 방사능이 검출될 정도로 위력이 컸다는 얘기죠. 사람들이도 영향 진짜 받았겠네요. 핵전쟁 시작되면 진짜 전 세계가 위험해지겠다. 그래서 그 2019년에 최근이죠. 미국 연구진이 조사를 해봤으니까 60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핵실험이 벌어졌던 이곳이 그러니까 마셜 제도인데 마셜 제도는 후쿠시마보다 최대 1000배가 넘는 방사능이 지금도 분포한다. 최대 1000배가 넘는 방사능이 지금도 분포한다. 60년이 지났는데. 예, 지났는데도 핵실험이 끝났지만 그 고통이 지금까지도 지속이 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상황을 지켜보면 항상 이제 미국이
한 걸음 앞서가고 그다음에 소련이 또 열심히 뒤를 쫓아가고 이렇게 계속 무한 반복되는 상황이었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이 흐름을 그러니까 미국이 선두주자고 소련이 후발주자인 이런 관계를 뒤바꾸는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예. 여기서 또 한 번 제가 시험을 내겠습니다. 시험이요? 퀴즈? 시험이란 말은 퀴즈가 아니라 시험. 점점 강도가 중간고사인가요? 높아져요. 기말고사인가? 퀴즈를 내겠습니다. 미국 전역을 충격에 빠뜨렸던 이 소리는 과연 무엇일까요? 소리요? 이거 예. 물소리. 병원인가? 이거 비행기 뜨는 소리인데? 정답. 위성. 어떤 위성입니까? 그러니까 인공위성. 인공위성이죠. 처음에 우주로 위성을 쏴서 예. 위성에서 이제 그러니까 인공으로 그거는 조절할 수 있는 그런 5, 기술을. 4, 3, 2, 1 예. 이건가요? 그거 그 맞네. 스푸트니크라고. 예. 일리아 정답입니다. 와, 이거 소리가 그러면 위성에서 뭘 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이 소리는 그러니까 인류 역사상 최초의 인공위성에서 보내는 소리입니다. 1957년 10월 4일이죠. 그러니까 소련이 세계 최초로 인공위성 발사에 성공했고 이 소리가 전체 지구에 울려 퍼지고 1957, coming in on 20 megacycles. Steve Shep left town Long Island, reporting to the world. 신문에서 언론에서 대서특필되면서 소련이 인공위성을 쏘아 올렸다는 것이 이제 알려지게 되는데 여기서 그럼 왜 미국이 공황, 충격에 빠졌는가를 설명해야 됩니다. 그 인공위성을 쏘아 올린다는 것은 아주 무거운 물체를 실어서 멀리까지 보낼 수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원자 폭탄과 연관돼서 이제 중요한 사실인데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인공위성 발사체는 거의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그 이란선 쌍둥이 같은 역할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잘 활용한 무기로 개발할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이 당시에 그 폭탄을 떨어뜨리려면 비행기 실어서 날아올라서 장거리를 비행해서 그때 폭탄을 떨어뜨려야 되는데 이제는 그냥 그런데 장거리 폭격기가 없어도 미국을 단번에 제압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탄도미사일입니다. 제자리에서. 예, 우주 공간에 쏘아 올리는 핵무기를 달아서 쏘아 올리면 공군력의 우위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러네요. 한순간에 미국의 핵 우위가 뒤바뀌어서 소련의 우위가 확립될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거기서 이제 미국 사람들이 정말로 큰 위기감과 충격과 공포까지 느끼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스푸트닉 1호 보내고 2호 보내고 그다음에 이제 과학자들이 더 실험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제는 사람도 한번 우주 공간으로 올려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사람을 올려보내면 여러 가지로 그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람 대신에 생명체를 올려서 어떤 그 반응을 보이는가를 알면은 나중에 사람을 쏘아 올렸을 때 더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 생각을 해서 동물 하나를 우주선에 태워서 올려보냅니다. 예. 그 동물이 뭐냐면 바로 원숭이 아니야? 그 대상이 바로 이제 원숭이가 아니라 개였습니다. 그리고 개의 이름이 라이카. 이 라이카가 어떤 모습인지 또 그 당시 필름이 남아 있습니다. 아이고 새끼들. 얼마나 무서웠을까. 가만히 있어야 돼. 편도만 됐어. 못 돌아왔나 봐.
끝이야 그냥 저렇게? 기사 보니까 그 강아지가 거기 올라갔다가 좀 뱅뱅 돌다가 아무 고통 없이 평화롭게 예. 돌아가셨어요. 예. 이렇게 기사 그 소련에서 약간 예. 프로파간다처럼 퍼뜨렸더라고요. 예.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올라간 다음에 여러 시간 뒤에 온도 조정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너무 덥고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어떤 그런 중력 상태, 그러니까 가중력 상태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고 그다음에 그 온도가 올라가서 결국 이제 살아 돌아오지 못하게 되죠. 이 실험을 통해서 그 지구 생명체가 지상을 떠나서 우주 공간에 그 들어가서 그 궤도를 도는 상태에서 얼마만큼 무중 상태를 버틸 수 있는가, 그러니까 이런 식의 그 귀중한 데이터가 확보가 되죠. 미국이 그거 보고 막 조바심 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맞습니다. 당연합니다. 아, 이제는 또 이제 소련을 쫓아가는 입장이 됐네. 예. 그 전까지 지구의 강대국들이 그러니까 지상과 이제 바다와 이제 하늘을 장악하면 그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경쟁이 더 격화되니까 우주까지. 이제 경쟁의 대상으로 삼았던 것이고요. 이런 식으로 소련에게 밀렸다고 생각한 미국이 반드시 우위를 되찾기 위해서 만든 조직이 있습니다. 그 조직이 바로 우주 개발을 위한 대통령 직속기구, 예, 바로 나사입니다. 아 나사. 달리 말하면 미국의 그 나사는 소련의 인공위성이 있었기 때문에 나타났다고 할 수 있겠죠. 우리 덕분이네. 우리 덕분이네. 예. 아, 소련 덕분이라고 하시네요, 형이. 그래서 이게 소련이 그 인공위성 발사에 성공하니까 미국도 계속 그 박차를 가해서 최초의 통신 위성을 만들어냈고 그다음에 미국이 완벽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소련이 하지 못한 걸 합니다. 인류 최초로 그 달에 발자국을 찍게 되죠. 예, 아폴로 11호. Apollo 11, this is Houston. You are go for TLI, over. Apollo 11, thank you. 닐 암스트롱이 인류 최초로 달에 발자국을 찍게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주를 장악하고 점령해야지 상대방 국토에 그 무시무시한 핵무기를 미사일로 공격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런 그 경쟁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 미사일로 공격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공포심을 전 세계 사람, 특히 미국과 소련의 국민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에요. 예. 그래서 실제로 냉전이 언제든지 인류 전체를 멸망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위험을 안고 있다는 그런 또 엄청난 사건이 이번엔 소련에서 벌어지게 됩니다. 1961년 10월 30일 오전 11시 33분입니다. 소련의 그 노바야 지밀리아 제도 북극하고 가까운 곳인데요. 여기서 가장 강력한 폭탄이 터집니다. 처음에 봤던 그 이른바 황제 폭탄, 짜르 봄바. 그 위력이 50메가톤. 그러니까 히로시마 폭탄의 아까 우리가 그 1000배 해야 되는데 3,333배, 3,333배입니다. 그래서
원자 폭탄과 비교한 그림이 있는데요.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까? 네. 와우. 와, 차르본바는 와. 진짜 일이 점점 커지네요. 어마어마. 예. 근데 지금 히로시마 이후에 15년 만에 지금 차르본바 이렇게 된 거면 이 성장 속도가 엄청난 거 아니에요? 발전 그렇죠. 속도가? 예, 계속 이제 가속이 붙는 건데요. 이 짜르본바의 그 버섯구름 높이가 67km예요. 그러니까 에베레스트 사는 높이의 그 7배에 다다른 그 수치일 텐데 이 정도면 그 1000km 떨어진 곳에서도 이 버섯구름이 보인다는 거죠. 한반도의 최북단에서 이 짜르본바가 터지면 이 최남단인 그 땅끝 마을에서도 그 버섯구름을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와. 와. 와 그렇게 어. 그렇게 비교하니까 장난 아니다. 어마무시야. 저거를 왜 만드는 거야? 아 저걸 쏘겠다는 거야 뭐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서로 강력한 걸 갖고 있으면 누구 하나 싸울 수 없다 이거지. 그래도 안 네, 쏴, 싸울 수 저거. 없다 이거. 저거는 안 쏠 것 같아. 이 짜르본바 실험 당시에 그 다행히도 그 사상자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위력은 전 세계에 알려졌고, 그러니까 실험을 한 소련조차 놀랐다고 그래요. 설마 이 정도까지 셀 줄은 몰랐다. 아, 자기들도 무서웠나 네. 보다. 그러니까 지구가 흔들릴 정도로 여파가 크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핵 개발 경쟁을 이어가다 보면 이제는 그 인류가 뭐 전쟁을 한 수준이 아니라 아예 멸망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어떤 공포심을 가지게 되고요. 인류가 다 멸망하면 그 정복한들 무슨 의미가 있어? 네.